안녕하세요. 다녀라는 부자입니다. 어느덧 제가 건설 현장에 발을 담근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을 풀로 채운 건 아니고, 고딩 때부터 잠깐씩 하면서 20살부터는 방학 때마다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달려갔죠. 10년 동안 제가 해본 알바라고는 건설 현장 뿐이고, 다른 알바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바에서 직장으로 내 주업으로 바뀔 때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이게 노가다 10년 동안 하면서 바뀌지 않은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이거는 뭐 업체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공사 단가예요. 그리고 일당. 이제 막 들어온 초보분들은 일당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초보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시작했던 10년 전보다는 현재 일당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더 일하는 사람도 적었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버는 느낌도 있었고요. 시작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제 기술공의 단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사 단가도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의 인원이 증가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2명에서 3명, 4명 이렇게 한 팀으로 다니는데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인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건설사나 이런 곳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끝낸다는 마인드를 가진 게 건설사예요. 왜냐면 공정을 굉장히 짧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2달 할 일을 1달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넣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할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건설사에서 뭐 2-3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6명에서 10명 넣어서 작업을 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빨리 끝내라. 이게 기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공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공이 많지도 않을 거고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공은 한계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조공들로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뭐 3명이라 잡으면 3명에 기술공 1명, 조공 2명이다. 그럼 6명이면 기술공이 2명, 조공이 4명이어야겠죠? 그럼 9명이면 기술공이 3명, 조공이 나머지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럼 기술공이 2명에 나머지가 조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킬 게 없어요. 시킬 게. 기술공은 한계가 있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현실이 힘들고 그럼 조공들도 채우면은 내가 일을 해서 조공들을 퍼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일당도 못 채우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좀 나몰라라 한다고 보셔야 돼요. 많이 넣어라 그냥 많이 넣어. 또 많으면 빨리 끝내잖아. 그럼 또 많이 넣었어요. 그럼 기술공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한 팀의 기술공에 한계가 있고 그럼 인원 많이 넣었으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선 또 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2-3명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사람이 많으면 빨리 끝낸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인식이에요, 인식. 남들이 걱정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노가다를 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식이 돈이 부족하거나 망했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더럽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업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내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용도밖에 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고요. 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주변에서 힘들어? 왜 노가다 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집 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위험한 일 하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아직도 받을 때 있고 10년간 꾸준히 받았던 질문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보다 잘 살고 너보다 잘 벌고 너보다 결혼도 잘했고 집도 샀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하도 질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참는 게 습관이 됐고 말해봤자 뭐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존중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요. 꼭 사회의 악들이 지들 걱정은 안 하고 남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꾸 해주는 게 아쉽고 왜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뭐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나라에서, 뭐, 개인이 인정을 안 해주겠지만, 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라에서도 하나의 직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이거는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은 단 1도 되지 않았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대출, 전세대출 받을 때 이게 금리 문제도 있고 대출 금액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1군, 2군 은행권을 갈 거예요. 1군 은행권에서 받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유가 딱 단순했어요. 직장이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불규칙한 급여라는 게 이유였어요. 말 그대로 괜히 대출을 해줬다가 문제되면 어떡하냐. 업체를 자주 이직을 하는데 문제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대놓고 말해주는 은행권도 있었고요. 돌려 말하는 은행권도 있었고요.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건설 현장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반 직장, 뭐 초봉, 기준 연봉의 1.5배에서 2배 가량 이상 벌어요. 진짜 제가 제 기준으로 봐도 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버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뭐 대기업 정도 연봉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는 딱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관심이 없다.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에 같은 곳에서 찍혀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빠꾸를 먹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돌려서 대출이나 뭐 전세 대출을 해결을 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나몰라라 하는 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 이제 건설공제 근로자를 위한 전세 대출을 내놨더라고요. 이제서야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대출도 그나마 건설공제에서 해주는 건 대부금 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세집공제 쌓아놓은 거에 한 50% 정도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년 저도 했는데도 뭐 몇백 되는 거니까 그 중에 50%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밖에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제 건설 근로자로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말 안 한 것도 많고 문제될 만한 것도 많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아직도 나라에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인식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신도 인식을 개선해야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아직은. 저는 솔직히 10년 정도면 충분히 인식이 바뀔 줄 알았고 직업으로 자리 잡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 착각이었죠. 앞으로도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한 나쁜 인식들을 개선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단열하는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